튜브. 안녕하세요, 카라카라 튜브입니다. 오늘은 한일 간의 대중문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위상을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무엇인지를 느끼는데요. 8,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문화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한류 스타나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한 니쥬라든가 일본 방송에서 10대, 20대들이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을 보고 있으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라는 게 정말 이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현재는 일본 가수들이 한국 아이돌들을 따라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컨셉을 많이 따라하기도 했었죠. 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카세트 오디오를 큰 소리로 일본 가요나 디스코 음악을 틀고 다녔습니다. 그때 나온 일본 가요가 나가부치 츠요시라든가 안전지대, 소년대, 소녀대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때 축하 공연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던 소녀대, 코리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에서도 팬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소녀대라든가 일본 가수들을 보면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가수들에게는 없었던 뭔가 개성있고 세련되고 여유롭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지금 한국 젊은 세대가 보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신기할 정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일본 광고를 보면 버블 시대 일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상당히 세련된 의상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꾸며진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연출. 그런 걸 봤을 때 그 당시 일본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단하긴 했습니다. 이 광고가 일본에서 상도 많이 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은 광고를 찍었었죠. 그때 심혜진 씨와 리복 선전하신 이종원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봐도 버블 시대의 일본보다는 그 퀄리티 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랬던 것이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면서 대중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산업 전반의 것들이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한류 문화가 상승 곡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문화적인 면이나 여러 방면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니지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보면 확실히 일본은 이제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니쥬처럼 일본인들을 전면에 세우고 키워서 이 그룹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일에 대해서는 찬반이 너무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니쥬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니지 프로젝트처럼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일본이란 나라는 예부터 우리 것을 모방하고 뺏어가서 이제는 자기들 것처럼 큰소리 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해서 J-팝이 K-팝처럼 수준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또 니쥬는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JYP가 키운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니쥬가 유명해지면 우리나라 연예산업도 같이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어째서 매국노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과 장래의 시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이고 인터넷상에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니쥬에 관심이 있다면 JYP 트레이닝을 받고 가수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니쥬가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진다면 한국 아이돌 트레이닝 인지도도 어느 정도 동반 상승할 거라 봅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노래가 일본어로 돼 있고 구성원이 전부 일본인 그룹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J-팝으로 인식을 할 것이고 J-팝 위상 상승에 기여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우려되는 것은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때인데
돈이 된다고 해서 지금 JYP가 하는 것처럼 너도나도 일본 아이돌을 키우겠다고 나서서 그 수가 많아졌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일본 아이돌이나 연예계 관계자들이 K-팝의 트레이닝이 있었기 때문에 J-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할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돈을 챙기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한류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 경제, 문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한류를 따라잡겠다고 10년 전부터 쿨저팬 사업을 시작을 했으나 막대한 적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코리아나 자팬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그 나라 기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예전에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던 일본을 보면서 한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남의 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특출납니다.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조선보다도 더 화려한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고, 그 외에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의 교육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이번 니주처럼 단편적인 프로젝트 하나로는 J-팝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이돌을 키우는 트레이닝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한국의 엔터 산업이 일본인을 선두에 내세우고 일본의 엔터 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뒷받침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침체기에 빠져있는 일본의 문화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섞인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돈을 번다면 나중에 우리 어장에까지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